아들의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허전하고 허탈한 마음에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새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무심코 여러 내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엄마, 나야. 현수야. 나 살아있어. 현수. 바로 오늘 화장한 내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현수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교통사고로 심하게 파손된 현수의 차와 소지품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빈관이었지만 벌써 화장까지 했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 누군가 악질적인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장례식 소식을 들은 누군가가 이런 잔인한 농담을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너무 슬퍼서 환각을 보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문자 한 통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4일 전 그 전화를 받았던 날을 다시 떠올려 보니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이었어요. 현수는 대학교 4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에 다니면서 프로그래밍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도 평소와 같았어요. 엄마, 오늘 면접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저녁 혼자라도 잘 챙겨 드시고요. 그래, 면접 잘 보고 와라. 밥 잘 챙겨 먹고. 현수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제법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아직도 어린애 같은데 벌써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니. 그게 현수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후 6시쯤 되니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 현수가 면접 결과를 알려주는 건 아닐까 싶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현수 씨의 어머님 되십니까? 차분하지만 무거운 남자 목소리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톤의 전화는 보통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오거든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서부경찰서 교통과 박재민 경위입니다. 이현수 씨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국 다리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사고요? 우리 현수는 괜찮나요? 많이 다쳤나요? 지금 어느 병원에? 저는 다급하게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경찰관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경 강변북로에서 대형 트럭과 승용차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현수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대형 트럭과 충돌했고 경찰관이 말을 잠시 멈췄어요.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사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거든요. 즉사라는 단어가 현수와 연결될 리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즉사요? 그럴 리가 없어요. 현수는 운전도 잘하고 조심스러운 아이인데 면접 보러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머님, 지금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신원 확인과 절차를 위해 필요합니다. 네, 지금 갈게요. 어느 병원이죠? 병원 이름과 주소를 적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건 아닐까, 현수는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니면 다치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경찰관이 너무 심각하게 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현수 씨 어머님 되십니까? 응급실에서 의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심각해 보였어요. 네, 우리 현수 어디 있어요? 정말 죽은 게 맞나요? 혹시 그냥 의식을 잃은 건 아닌가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앉으시죠. 의사가 옆에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자마자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사고가 워낙 큰 충격이었습니다.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한 후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신분증과 소지품은 발견됐지만 화재로 인해 시신을 온전한 상태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차량이 완전히 소실되면서 사실상 시신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소지품들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현수 씨의 지갑, 시계, 휴대폰으로 신원을 확인했고 목격자들의 증언도 일치합니다. 차량 등록번호도 현수 씨 명의의 차량이 맞고요. 그럼 지금 우리 현수는 화재의 강도가 워낙 세서 하지만 현장 상황과 물적 증거들로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사가 현수의 소지품들을 보여줬어요.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지갑은 많이 손상됐지만 다행히 안에 신분증이 남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수가 성인식 때 제가 사준 지갑이었어요. 가죽 지갑이었는데 많이 타긴 했지만 특유의 스티치 패턴이 약간 남아있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것이고요. 현수가 군대를 전역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사준 시계였어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시간 관리 잘하라고 하면서 선물해 준 거였거든요. 금속이라 형태는 남아있었지만 많이 그을려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외관이 많이 손상됐지만 내부에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현수의 것이 맞았어요. 그날 밤은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이었어요. 현수가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면접 잘 보고 와라라고 했던 말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장례식장에서의 3일은 악몽 같았습니다. 시신이 없어서 빈관에 현수의 사진만 놓여 있었어요. 화재로 인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 관을 비워두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설명해줬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수의 친구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대학교 동기들, 프로그래밍 동아리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까지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모 현수가 어떻게? 친구들도 울먹이며 조문을 했습니다. 현수가 얼마나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현수의 교수님들도 와주셨어요. 현수는 정말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래밍 실력도 뛰어났고 동아리에서도 후배들을 잘 챙겨주는 학생이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와서 조문을 했지만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빈관 앞에 현수의 사진만 놓여 있었으니까요. 지난달에 취업 준비한다며 찍어두었던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첫째 날 밤 현수의 친한 친구 정민이가 밤새 지켜줬어요. 이모 현수 형이 항상 이모 자랑을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다. 우리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다. 이런 식으로요. 정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면접 보러 간다고 하더니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정민아, 우리 현수 면접장이 어디였니? 강남 쪽 IT 회사라고 했는데 정확한 회사명은 잘 모르겠어요. 정민이도 현수가 어느 회사 면접을 보러 갔는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둘째 날에는 현수의 대학 선배들도 왔어요. 그중에 최민호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현수야, 정말 미안하다. 최민호가 빈관 앞에서 절을 하며 말했어요. 이모 현수가 정말 좋은 후배였어요. 프로그래밍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다른 친구나 대학 동기 선후배들보다도 유난히 더 슬퍼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현수와 친하게 지내던 선배라고 하기에 저도 당연히 그 친구가 슬플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함께 울었어요. 어머님, 화장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셋째 날 아침 장례 지도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시신이 없는데도 화장이 필요한가요? 형식적으로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빈관을 화장하고 유골함은 상징적인 의미로 모시게 됩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빈관을 화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화장하는 날 정민이와 몇몇 친구들이 함께 갔어요. 빈관을 화장로에 넣는 모습을 보니 더욱 허무했어요. 현수 형, 우리 나중에 언젠가 또 만나요. 정민이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화장이 끝나고 받은 유골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지 상징적인 의미의 빈 함이었어요. 이게 정말 현수를 기리는 방법일까요? 어머님 마음속에 현수 씨가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함은 그저 형식일 뿐이에요.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 한편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빈 유골함과 영정사진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현수를 떠나보낸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현수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누구한테서 온 건지 궁금해하며 바로 확인했을 텐데
그날은 무기력해서 한참을 그냥 두었어요. 하지만 결국 확인하게 됐죠.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나야. 현수야. 나 살아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에 현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 잔인한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너무 슬퍼서 환각을 보는 건 아닐까? 손이 떨려서 답장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글자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됐습니다. 결국 그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현수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현수야? 정말 너야? 응, 엄마. 나야. 놀랐지? 미안해. 어떻게 가능한 거야? 엄마가 오늘 너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엄마, 내가 지금 설명할게.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경찰한테. 현수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온몸이 떨렸어요.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경찰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했어. 면접 보러 가는 길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고. 현수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한가 싶었는데 아예 작동하지 않았어. 다행히 사고가 나기 직전에 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어. 뛰어내렸다고? 응. 속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 그 직후에 차가 트럭과 충돌했고, 그럼 왜 지금까지 엄마한테 연락을 안 했던 거야? 엄마가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함께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나타나면 진짜로 위험할 수도 있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다시 해칠 수도 있거든. 누가 너를 해치려는 거야? 최민호 선배야. 최민호. 장례식장에 와서 유난스럽게 통보까지 했던 현수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하던 사이였다고 했었지요. 민호가? 왜? 엄마, 기억해? 내가 개발한 앱 있잖아. 현수는 대학생 때부터 앱 개발에 관심이 많았어요. 졸업 프로젝트로 음식 주문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꽤 주목받았었습니다. 그 앱이 대학 창업 경진 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됐었어요. 젊은 개발자로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앱을 한 IT 회사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꽤 좋은 조건으로 사고 싶다고 했거든. 그래서 민호 선배가 갑자기 자기도 함께 개발에 참여했다면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 현수는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사실 민호 선배는 처음에 아이디어 몇 개 제안해준 게 전부야. 실제 기획이나 프로그래밍, 디자인은 모두 내가 혼자 했어. 민호 선배는 가끔 이런 기능 있으면 좋겠다 정도만 얘기했거든. 그럼 왜 갑자기?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태도를 완전히 바꾼 거야. 처음에는 그냥 응원만 하더니 갑자기 나도 개발에 참여했다. 공동 개발자다 이러는 거야.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이게 진짜 문제인데. 민호 선배가 나한테 회사를 같이 만들자고 했거든. 내가 대표를 하고 선배는 부대표를 하겠다면서. 현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때는 좋은 제안인 줄 알고 서류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상한 조항들이 있었던 거야. 어떤 조항? 대표가 사망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모든 권리가 부대표에게 넘어간다는 조항이 있었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이 평소에는 친한 선배 행세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민호 선배가 내 앞으로 고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놨어. 그것도 사고 한 달 전에. 수익자는 당연히 민호 선배고. 증거는 있어? 정민이가 도와주고 있어. 민호 선배가 차를 손댔다는 증거를 찾고 있어. 정민이는 현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현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식 때도 많이 울었던 아이였습니다. 제 곁에서 위로도 많이 해주고 간 아이였지요. 정민이도 알고 있어? 응. 처음에는 정민이도 기절할 뻔했어. 귀신 본 줄 알았대. 현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어? 정민이 사촌형 펜션에 숨어 있어.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며칠 후 현수와 몰래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의 한적한 카페에서요. 카페에 들어서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현수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살아있는 현수를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크게 울면 안 돼. 사람들이 쳐다봐. 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못 먹었지? 괜찮아요. 정민이가 잘 챙겨주고 있어요.
현수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팔에 상처가 있었어요. 다쳤구나. 차에서 뛰어내릴 때 다친 거예요. 큰 상처는 아니에요. 현수가 그동안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사고 당일 아침에 차를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뭐가? 브레이크 오일 저장고 주변에 뭔가 손뗀 흔적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면접은 진짜였어? 그것도 이상했어요. 면접 보러 간 건 맞는데 그 회사에서는 면접 일정이 없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누군가 가짜 면접 연락을 한 거야. 날 그 시간에 그 장소로 유인하려고. 점점 더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호는 뭘 하고 있어? 차민호? 장례식에도 왔었지? 슬픈 척하면서. 근데 장례식 끝나자마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대. 어떻게? 내 앱에 관심 있었던 회사에 연락해서 자기가 개발자라고 했대. 나는 죽었으니까 자기가 권리를 승계한다고. 정말 치밀하고 빠른 행동이었어요. 정민이가 다른 친구들한테 들은 얘긴데 민호 선배가 장례식장에서도 전화 받는 걸 봤다고 해. 아마 그 회사 사람들과 얘기한 것 같아. 장례식장에서? 응. 빈소 밖에서 전화하는 걸 봤는데 이제 계약 진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래. 현수의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내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런 전화를 하다니. 증거는 확보했어? 현수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정민이가 도와줘서 몇 가지 확인했어. 뭘? 먼저 내 차를 정비했던 업체 CCTV를 확인해 봤어. 사고 전날 밤에 민호 선배가 다녀갔더라고. 정말? 응. 정비업체 사장님이 처음에는 말하기를 꺼려 하시더니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는지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 현수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최민호로 보이는 사람이 현수의 차 주변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 사장님이 증언도 해주시겠대. 정말? 응. 민호 선배가 협박을 했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 며칠 후 현수가 정비업체 사장과 함께 다시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장님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말을 못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 정비업체 사장의 증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최민호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찾아와서 처음에는 단순히 브레이크 점검을 부탁한다고 했대. 그런데 나중에 다시 와서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더래. 거절하니까 협박을 했다고 해. 어떤 협박? 사장님 가족들 안전을 위협했대. 말 안 들으면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시더라고. 하지만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셨대. 그분이 증언해 주시겠다고. 응, 모든 걸 말하겠다고 하셨어. CCTV 영상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더 있어. 현수가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줬어요. 민호 선배가 정비업체 사장님한테 돈을 준 은행 거래 내역도 확보했어. 어떻게? 사장님이 직접 주셨어.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그 증거를 모두 보관하고 계셨더라고. 현수가 보여준 휴대폰 사진에는 최민호 명의의 계좌에서 정비업체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금액이 꽤 크네. 500만 원이야. 브레이크 조작 대가로 준 거겠지. 보험건은 어떻게 확인했어? 이것도 정민이가 도와줬어. 민호 선배 친구 중에 보험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정말로 내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고. 언제? 사고 한 달 전이야. 수익자는 당연히 민호 선배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너무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어. 뭐? 면접 연락을 해온 회사 말이야. 알고 보니 그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였어. 가짜 회사? 응. 민호 선배가 임시로 만든 것 같아. 날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로 유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알았어? 정민이가 확인해 봤는데 그 회사 주소지에 가보니 다른 업체가 들어있더라고. 전화번호도 며칠 전에 개통된 거였고 정말 철저한 계획이었어요. 며칠 후 현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민호 선배한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줄 거야. 위험하지 않아? 이미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어. 이제 민호 선배를 자극해서 더 결정적인 증거를 얻어야 해. 현수가 최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배, 저 현수예요. 저 살아있어요. 최민호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나 봐요. 누구야? 이런 장난은 좀. 장난 아니에요. 정말 현수예요. 선배가 한 일 다 알고 있어요. 그 후로 한동안 최민호에게서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밤 최민호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현수가 미리 준비한 녹음 앱을 켜고 통화를 받았어요. 현수야? 정말 너야? 네, 선배. 놀라셨죠? 어떻게 살아있어? 분명히 사고가. 죽을 뻔했죠. 선배가 브레이크를 조작한 걸 알고 있어요. 최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현수야, 오해야. 내가 왜 그런 짓을. 오해요? 정비업체 CCTV에 다 찍혀 있는데요. 사장님도 모든 걸 증언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최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선배, 왜 그랬어요? 우리 사이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현수야, 잠깐만.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오해를 풀고 싶어. 오해가 아니라는 걸 선배도 알잖아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최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진실을 밝힐 거예요.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도 내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어. 지금 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 최민호의 아버지는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죠. 현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한다. 조용히 사라져. 그럼 내 가족은 건드리지 않을게.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네. 통화가 끊어졌어요. 그날 밤 집에서 자고 있는데 현수가 전화를 해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지금 당장 집을 나와. 위험해. 왜? 무슨 일이야? 민호 선배가 엄마한테도 해를 가하려고 해. 정민이가 알아낸 정보야.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왔어요. 현수가 정민이와 함께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민호 선배가 친구들한테 전화하는 걸 누군가 들었대. 현수 어머니도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더래. 그 사람이 완전히 미쳤구나. 제가 중얼거리듯 한 말에 정민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돼. 민호 선배 아버지 영향력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 며칠 동안 우리는 정민이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에 숨어 지냈어요. 정민이의 삼촌이 운영하는 펜션이었는데 산속에 있어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이모,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정말 안전해요. 정민이가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계속 숨어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현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확보해야 해요. 뭘? 민호 선배가 직접 자백하는 걸 녹음해야 해요. 어떻게? 한 번 더 만나자고 할 거예요. 그때 모든 걸 녹음할 거고요.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일주일 후 현수는 최민호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요. 혼자 가는 거야? 정민이가 멀리서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실시간 녹음할 거고요. 현수가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후 최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살아있구나. 최민호가 앉으면서 말했어요.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네, 선배 덕분에 죽을 뻔했지만요. 현수야,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해 줄 수 있겠어? 이해요? 내 앱이 정말 대단해. 50억에 팔릴 수 있다고 하더라. 그 돈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단지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야. 최민호가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고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고요? 그래, 미안해. 하지만 넌 이미 충분히 인정받았잖아. 나는 계속 너의 뒤에서만 있었어. 그것도 이유가 되나요? 현수야,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해도 소용없어. 중요한 건 미래야. 미래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자. 그럼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넌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난 내 앱으로 사업을 하는 거야. 돈은 반반씩 나누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어요. 미쳤군요. 미친 게 아니야. 현실적인 해결책이야. 경찰에 신고하면 내 아버지가 널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럼 너도 내 어머니도 위험해져. 협박이네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야. 그때 현수가 녹음하고 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어요. 최민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너. 그리고 여기 정민이도 와 있어요. 정민이가 다른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손을 흔들었어요. 현수영, 모든 게 녹음됐어요. 최민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도망치려 했지만 카페 입구에서 경찰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민호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날 최민호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브레이크 조작 CCTV, 정비업체 사장 증언, 카페에서의 자백 녹음, 은행 거래 내역, 보험 가입 증명서. 모든 증거가 일치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설명해줬어요. 정비업체 사장도 용기를 내서 증언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최민호는 현수가 개발한 앱의 가치가 50억 원 이상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게다가 생명보험금 10억 원까지 노렸습니다. 총 6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 거죠. 수사관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최민호의 아버지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아들의 범행을 은밀히 도왔을 가능성이 제기됐거든요. 보험 가입 과정에서 일부 허위 서류가 사용됐는데 이는 상당한 인맥과 영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수의 사건은 곧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어요. 대학생이 선배에게 살해 위협을 받다가 기지를 발휘해 진실을 밝혀낸 사건으로 보도됐거든요. 젊은 개발자의 용기 있는 고발이 치밀한 범죄를 막아냈습니다. 뉴스에서 현수의 이야기가 방송됐어요. 현수는 몇 개의 언론 인터뷰에 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현수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특히 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6개월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최민호를 살인미수, 보험 사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어요. 정비업체 사장은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받았고 최민호의 아버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졌어요. 피고인 최민호는 피해자의 앱이 대기업에 고액으로 팔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체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읽어내려갔어요. 가짜 면접 연락부터 시작해서 브레이크 조작, 생명보험 가입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최민호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워낙 많은 증거가 있어서 설득력이 없었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카페에서의 자백 녹음이었습니다. 내 앱이 정말 대단해. 50억에 팔릴 수 있다고 하더라. 그 돈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 법정에서 이 녹음이 재생됐을 때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1년 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최민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 최민호의 아버지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극도로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 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판사의 판결 이유였어요. 최민호 가족의 몰락은 빨랐습니다. 건설업체는 큰 타격을 받았고 지역 사회에서의 신뢰도 완전히 잃었어요. 권력을 잘못 사용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었어요. 한편 현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앱은 예정대로 IT 회사에 정당한 가격에 팔렸고 현수는 그 돈으로 새로운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일할 거예요. 정민이와 함께 동업을 시작했어요. 회사 이름은 트러스트 테크였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술 회사라는 뜻이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현수의 말처럼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특히 계약서는 여러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수는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강연도 시작했어요. 동업이나 공동 프로젝트를 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2년 후 현수는 결혼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수연이와 결혼했어요. 수연이는 현수의 사건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현수를 지지해줬던 사람이었어요. 수연이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옆에서 버텨줬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결혼식에는 정민이가 사회를 봤어요. 현수 형과 수연이 누나의 사랑이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정민이의 축사에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쳐줬어요. 그리고 작년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엄마 수연이가 임신했어요. 현수가 기쁜 얼굴로 알려줬어요. 정말? 언제?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어요. 성별은 아직 모르지만요. 저도 손주를 기다리며 마음이 설렙니다.
현수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끔찍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요. 현수는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요.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정말 의미 있는 목표라고 생각해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벌써 베타 버전을 개발 중이라고 해요. 변호사 사무소나 시민단체와도 연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부터 신고 절차, 법적 대응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현수의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슷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오기도 합니다. 현수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현수는 보람을 느낀다고 해요. 물론 쉬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현수도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처음 몇 달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밤마다 최민호가 다시 자신을 해치러 올 것 같은 악몽에 시달렸다고 해요.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PTSD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회복될 수 있어요. 상담사의 말대로 현수는 점차 회복됐어요. 저 역시 상담을 받았어요.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도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텐데 잘 견뎌내셨어요. 함께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지금은 둘 다 건강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민호는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작년에 현수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뭐라고 써 있었어? 사과 편지였어요. 정말 후회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현수는 그 편지를 읽고 복잡한 심경이었다고 했어요. 용서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현수답게 원망보다는 담담한 반응이었어요. 미워하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그냥 잊고 싶어요. 정말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최민호의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들과 남편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현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해요.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현수의 사건은 큰 사회적 관심을 받았어요. 여러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고 출판사에서는 책 출간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거절했어요. 더 이상 관심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출연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얘기하겠어요.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특집으로 방송된 현수의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충격적인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것이 중요했습니다. 현수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현수님 덕분에 저도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댓글들이 계속 달렸어요. 현수의 회사 트러스트 테크는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로 법적 분쟁 지원 플랫폼을 출시했는데 큰 호응을 얻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정민이가 말했어요. 하루에 상담 신청이 100건 이상 들어와요. 정말 이런 서비스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현수는 이 플랫폼을 통해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프로젝트로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당했던 일이 다른 젊은 창업자들에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들과 협력해서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들을 찾아내고 설명해주는 서비스예요.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올해 초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이름은 현우라고 지었어요. 현수의 현자를 써서 현우라고 지었어요. 아버지처럼 지혜롭게 자라라는 뜻이에요. 수연이가 말했어요. 현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현우가 아빠를 닮았죠? 정말로 현수를 닮았어요. 특히 눈이 똑같았어요. 현수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적인 시간을 떠올리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느껴져요. 할머니가 예쁜 옷 많이 사줄게. 현우는 정말 순한 아이였어요. 잘 웃고 잘 자고 엄마 아빠를 잘 따랐죠. 현수는 아빠가 되고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책임감을 느껴요. 현우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현수 가족은 아이가 태어난 후 조용한 도시로 이사했어요. 서울은 너무 복잡해요. 현우를 키우기에는 조용한 곳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는데 공기도 좋고 환경도 쾌적해요. 저도 손자를 보기 위해 함께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됐다며 사양했지만 어머님이 저희 현우 옆에 있어 주셔야 제가 더 편하죠. 라는 수연이의 따뜻한 투정에 함께 가기로 결정했죠. 회사는 서울에 두고 현수가 주 2, 3일 출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은 원격 근무가 가능해서 큰 문제가 없어요. 정민이도 가끔 내려와서 함께 일하기도 해요. 여기가 서울보다 훨씬 집중이 잘 돼요. 새로운 터전에서의 생활은 평화롭고 행복해요. 주말에는 가족끼리 산책도 하고 현우와 함께 놀기도 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현수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현수는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예전에는 좀 순진한 면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의심하는 걸 모르고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신중하면서도 현명하게 판단해요. 사람을 믿되 검증은 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동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민이와는 어릴 때부터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모든 계약은 명확하게 해두었어요. 우정과 사업은 별개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어요. 현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현재 120만 명이에요. 구독자들이 정말 많이 응원해줬어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됐어요. 주로 개발 관련 내용과 법률 상식,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을 올리고 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일에서 정민이의 역할은 정말 컸어요. 현수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옆에서 도와준 친구였거든요. 정민이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거예요. 정민이는 현수가 숨어 지낼 곳을 제공해 주었고 증거 수집도 도와줬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최민호 주변을 조사하기도 했고요. 형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친구잖아요. 정민이의 말처럼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였어요. 지금도 정민이는 현수의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민이가 있어서 회사 운영이 훨씬 수월해요. 두 사람의 우정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깊어졌어요.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가족이 얻은 교훈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현수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둘째, 진실의 힘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셋째,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현수가 포기하지 않고 증거를 모았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넷째, 진정한 친구의 가치입니다. 정민이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됐어요. 다섯째, 신중함의 필요성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중요한 일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여섯째, 용서의 힘입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있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더 좋다는 걸 현수를 통해 배웠어요. 지금 우리 가족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행복해요. 현수는 매주 서울에 올라가서 회사 일을 보고 평소에는 집에서 원격 근무를 해요. 수연이는 현우를 키우면서 온라인으로 영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현우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현우를 돌보는 일이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어머님, 현우가 오늘 뒤집기를 했어요. 이런 작은 성장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해요. 주말에는 가족끼리 근처 공원에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정민이가 놀러와서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해요. 이모 현수영이 정말 좋은 아빠가 됐어요. 정민이의 말처럼 현수는 정말 자상한 아빠예요. 새벽에 현우가 울어도 수연이보다 먼저 일어나서 달래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현우야,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현수가 현우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현수는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두고 있어요. 현우가 조금 더 크면 교육 관련 사업도 해보고 싶어요. 특히 프로그래밍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 아이들이 코딩을 배우는데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싶어요. 현수의 회사에서는 이미 관련 연구를 시작했어요. 게임처럼 재미있게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앱을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이라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수연이도 자신만의 계획이 있어요. 현우가 좀 더 크면 온라인 교육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요.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현우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이에요.
현수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을 떠올리면 지금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요. 어머님, 현우가 첫 걸음마를 했어요. 수연이가 신나서 알려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현우의 첫 웃음, 첫 옹알이, 첫 뒤집기, 첫 걸음마. 모든 것이 기적 같아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현수도 아빠가 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게 최우선이에요. 정말 성숙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준 정비업체 사장님, 현수를 도와준 정민이, 사건을 꼼꼼히 수사해준 경찰관들,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판사님. 정말 많은 분들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현수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라고 항상 말하곤 하죠. 특히 현수를 믿고 지지해준 수연이에게는 더욱 고마워해요. 수연이가 없었다면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라면서요. 저 역시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현수가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곧 현우의 첫 돌이 다가와요. 첫 돌잔치는 조용하게 가족끼리만 하자는 현수의 말처럼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정민이도 와줄 예정이고 수연이 가족들도 당연히 모두 올 거예요. 현우야, 할머니가 맛있는 떡도 만들어줄게.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4년 전 그 끔찍한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현수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한 손자까지 품에 안게 되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현수를 도와준 정민이, 현수 곁을 지켜준 수연이,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려요. 특히 용기를 내어 증언해 주신 정비업체 사장님, 공정하게 수사해 주신 경찰관들, 그리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법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현수의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중요한 일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신중함을 잃지 마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돈과 성공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가족과 진정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사연을 더 빨리 전해받으실 수 있어요. 현수 가족처럼 모든 분들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